자, 세 번째는 온라인 상담입니다. 온라인 상담은 특징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전화 상담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대화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상담의 특징은 제한적인 의사소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비언어적 요소들, 내담자가 지닌 복잡한 문제나 정서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내담자에게 즉각적인 대처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온라인 상담의 경우 일회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상담이 많고 또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담자의 정보를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전화 상담은 목소리라도 듣고 또 현장은 아니지만 온라인 전화 유선을 통해서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목소리를 기울이면서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상담은 이런 익명성으로 어, 사이버상에 올려져 있거나 그런 내용들을 상담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온라인 상담 준비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홈페이지 상담을 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온라인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 상담 담당자가 수시로 홈페이지 상담 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안내를 할 때에도 상담자는 온라인 상담자는 사이버 상담자는 충분한 공감도 필요하고 지지를 요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면서 작성해야 됩니다. 또한 내담자의 호칭은 님이라고 통일되어 부르도록 합니다. 상담원은 개인 신상을 밝히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의 전화번호, 이름 등 이것들을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기관의 어떤 상담원이다. 예를 들면 저희는 희망가정상담센터인데 희망가정상담센터 청소년 사이버 상담원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때 참고 사양, 주 사양들이 있습니다. 자, 온라인 상담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주의를 하면서 살펴보겠는데요. 상담 내용이 많은 문제를 만일 이 온라인 상담이 내포하고 있거나 내담자의 복잡한 정서를 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이나 면접 상담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실은 온라인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대한 안내,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 내담자의 권리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안내를 통해서 내담자의 불안을 낮출 수 있고요. 또 상담소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후에 전화 상담이나 면접 상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상담 중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담원은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할 때 내담자의 정보 파악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전화 상담이나 면접 상담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계별로 온라인 상담 진행할 때 수행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담자의 글을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를 명료하는 단계로 글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되냐면 주 호소 문제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2단계는 안전 확보 단계입니다. 주요 수용 내용은 직접적 폐쇄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 폐쇄적인 질문, 보통 일반 상담에서는 직접적 폐쇄적인 질문을 하지 말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온라인 상담은 좀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 작성 내용은 위급 상황에 관한 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 폐쇄적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자, 3단계로 보면 지지 제공 단계입니다. 여기는 공감하는 단계, 그리고 강점 지지하는 단계, 글 쓴 내용을 보고 그러겠죠. 이때 그 작성 내용은 내담자의 현재 심정, 마음 상태를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의 글을 사이버 상담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찾아내어서 강화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단계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4단계에서는 대안 탐색 단계입니다. 이때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해내냐면 문제의 실태, 그리고 원인, 대처 방법, 그리고 이런 정보 등 그것을 안내해야 되고요. 내담자의 문제와 기존에 대처했던 방식들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가 대안 탐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5단계는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상담 목표를 설정을 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이때는 내담자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그리지만은 사이버상이지만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에 나타난 정보를 기반으로 목표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6단계는 참여 단계입니다. 상담소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기관 그리고 지원 제도, 자료 등을 안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담소의 전화 상담이나 면접 상담이 가능하다. 이 가능함을 안내해 줘야 되고요. 추후 온라인 상담이 언제나 가능함을 안내해서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상담이 종료되더라도 그 후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이지만은 사이버상이지만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면 내담자들이 상당한 신뢰와 다시 이 기관에 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